변동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1억으로 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입니다. 이 지출이 과소비가 되면서 1억 저축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 10가지 중에 모든 거를 다 안 할 수는 없다면, 절반만 해야 된다면 왼쪽 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른쪽의 5가지는 돈줄남과 함께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초기 자본 1억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바로 SNS거든요. SNS와 변동 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말 줄일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드리면요. 제가 매달 돈줄남이 CGV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22일 7시 30분인데요.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매회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103석인데 이게 계속 매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려고 했는데 뭐 자리가 없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매진은 되는데요. 22일 당일날 정도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당일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2일 날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은 아마 바로 강연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SNS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억으로 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SNS입니다. 자, 여러분 이 SN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SNS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데, 내가 어디 가서 멋진 삶을 보내고 있고 멋진 문화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런 걸 올릴 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로 방송을 했다, 강연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김영철 씨나 배성재 씨나 전현무 씨나 뭐 하하 씨나 이렇게 방송 중에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자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강연 갔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올리고 있고요. 먹는 거 하나 있긴 하네요. 예.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이 SNS 별로 진심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SNS를 하는데 과연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느냐? 제가 정말 몰랐었는데 말이죠. 이 SNS를 하다가 뭐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퍼거슨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SNS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하루에 얼마 정도나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뭐 관련된 걸 보든지 올리든지 하는가라고 보니까 전 몰랐는데, 여기 그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사용 시간 체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달간 또는 한 주간 얼마나 내가 SNS에 시간을 투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돈줄남은 SNS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 딱 보니까 4분. 제가 진짜 이거 조회해보고 민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니까 평균이 1일 평균 4분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나? 할 정도로 4분입니다. 정말 민망한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이게 이제 진심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SNS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이상을 SNS를 보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좀 전에 퍼거슨 감독이 과거에 했던 말, SNS는 인생 낭비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SNS 자체가 인생 낭비는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 아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마 과몰입을 얘기하시려고 한 거겠죠. 너무 과몰입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낭비다, 이런 말을 아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열중하는 것과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열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인데요. 이렇게 크게 또 확대해 보니까 좀 징그럽네. 자, 뇌에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SNS에 너무 과몰입을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뇌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이 후두엽이라는 거는 주로 영상, 시각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재미있는 짤이나 또 재미있는 영상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게 바로 후두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리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리딩을 하고 나면 그걸 내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띵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띵킹은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상을 보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우리가 골똘히 생각한다 그럴 때 왜 골똘히 생각한다 그럴 때 앞머리에다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한다 할 때 이 앞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가 독서를 하고 리딩을 하고 띵킹을 하면 활성화가 되면서 통찰력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시각적인 것만 그냥 들어가고 감각으로 느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리딩하고 띵킹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한마디로 통찰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만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두엽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제가 SNS와 관련된 변동 지출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남이 최근에 이 10가지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직장인들의 변동 지출, 결국 이 지출이 과소비가 되면서 우리가 저축을 못하게 되고 1억 저축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왼쪽에 있는 이 5가지는 좀 가벼운 거라 그랬죠.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한다 그러면 왼쪽 거를 하라. 오른쪽 거는 어때요? 굉장히 묵직한 거죠. 만약 이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소비 10가지 중에 모든 거를 다 안 할 수는 없다면 굳이 만약에 절반만 해야 된다면 왼쪽 거를 하라는 겁니다. 왼쪽 거. 자, 근데 왼쪽 거 중에서 여러분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점심을 구내식당 있는데도 그냥 외식하고 맨날 나가서 이렇게 비싼 음식 사 먹는 거 이거 SNS랑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좀 없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습관처럼 타는 택시비.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저 잘 안 타는데 진짜 오랜만에 탔습니다. 근데 4,800원이더라고요. 제가 3,800원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고요. 보니까 그 기본 요금이 서울은 4,800원. 습관처럼 타는 택시도 역시 SNS랑 관련 없죠. 매일같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거. 커피 먹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SNS랑 관련 없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 무분별한 이벤트 비용, 국룰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8가지 이벤트 말고 자꾸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거 이거 안 된다는데 이것도 뭐 별로 SNS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SNS랑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절마다 신상 구입, 특히 의류죠, 의류. 이제 가을 옷을 우리가 슬슬 준비해야 되고 아마 백화점에 가보면 이미 가을 옷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SNS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가벼운 거 제가 이왕 만약에 5가지를 해야 된다면 오른쪽보다 왼쪽을 하라 그랬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SNS와 깊은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가.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른쪽의 5가지는 15%, 내 소득의 15%가 넘는 뭐죠? 취미, 문화, 운동 이런 생활에 레저에 사용되는 거 이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엔겔 지수가 왜 자꾸 높아지느냐?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호캉스, 외식 또 뭐 맛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식생활비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5%가 넘는 식생활비가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SNS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SNS에서 알려주는 맛집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거 비용.
직주 근접을 해서 너무 과다한 주거 비용 사회하면 안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SNS랑 관련이 없죠. 예, 요거는 뭐 SNS랑 관련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여행을 가셔서 멋진 곳에서 기가 막힌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일단 선 할부로 긁고 여행 갔다 오는 거, 이거는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차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량,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여가 생활을 보내는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SNS죠. 차량 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SNS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5가지 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소비가 5가지 중에 1가지만 빼고는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부터 너무 SNS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다? 도저히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작년이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가 폭발했다가 최근에는 경기가 좀 많이 꺾이면서 최근에는 조금 소비가 좀 줄이고 여기저기서 절약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들 팍팍 썼다. 헉소리 나는 관광 수입. 자, 연합뉴스 8월 9일자 보도입니다. 물론 내용은 작년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해 제주도의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어렵다 그래요. 올해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내국인들이 무려 6조 7천억. 와, 외국인들은 그 1조도 안 되는 금액을 썼는데요. 자, 이렇게 내국인들의 소비가, 씀씀이가 매우 컸다 이거야.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머니투데이 8월 10일자 보도인데요. 한국 좋아할 만하네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한국 좋아할 만하네. 어디가 좋아하냐? 벤츠와 BMW가 한국을 좋아할 만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비싼 유럽차, 굉장히 비싸죠? 일본보다 많이 샀다. 네, 일본보다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이제 많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일본을 뭐 우월하게 앞지르는 상태는 아닌데, 벤츠 BMW가 이래서 한국을 좋아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 또 있었습니다. 서울경제 7월 보도 내용인데요. 경차는 좀 캐스퍼 외면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사는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또 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도로 돈줄남이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경차 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8.2%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경기는 지금 바닥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32.9% SUV, RV는 36.1%나 급증, 경차 판매량은 오히려 8.2%가 줄어들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돈줄남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프레시안의 8월 9일자 보도, 최근 기사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복 소비 대신 보복 예금. 이건 정말 바람직합니다. 야, 이거 박수 쳐주고 싶은데, 보복 소비 대신 보복 예금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중국 얘기예요. 중국이 최근에 뭐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 어쨌든 뭐 경기 얘기는 빼버리더라도 일단 보복 소비 대신 보복 예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뭔가 정신을 차리고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가 인터넷 기사로 떴는데 그 옆에 이런 광고가 뜨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이 차 사라는 얘기죠. 이런 기사 옆에 또 이런 광고가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SNS와 관련이 깊은 변동지출 10가지 중에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5가지와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이 넘는다면 여러분들은 의지를 갖고 저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돈줄남과 함께 지금부터 디지털 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식이 뭐냐?
이 금식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금식이라는 게 아예 뭐 완전히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간헐적 단식을 연습하자. 자, 여러분, 돈줄남이 하루에 평균 SNS 보는 시간 4분이라 그랬는데 요건 좀 내가 너무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SNS 평균 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내려보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MBC에 나 혼자 산다. 제가 뭐 이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코쿤이 나와서 요런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는 어떤 물건을 어떤 곳에다 넣어서 이게 이제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 하여튼 이곳에 넣어서 금고에 넣어서 잠그면 그 시간 동안은 그거를 망치로 부시기 전까지는 절대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코쿤이 도전한 거는 스마트폰을 한번 10시간만 안 써보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금고 안에다 넣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SNS를 조금 간헐적 단식을 하라 그랬지? 스마트폰을 10시간 안 쓴다? 이건 연예인인데 이게 될까? 했는데 이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봤는데 10시간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상자를 잠궜어요. 10시간 안에는 스마트폰을 못 꺼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코쿤이 이런 말을 해요. 상자만 잠궜을 뿐인데 왜 지능이 떨어진 것 같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에서 스마트폰이 딱 떨어지자마자 왜 이렇게 내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지?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없어져서 내가 스마트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멍청해진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지능이 떨어졌던 걸 몰랐다가 스마트폰이 없어지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우리를 스마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지 혼자 똑똑해지는 거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투핏, 멍청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번호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 핸드폰 번호나 여러분 뭐 형제분 핸드폰 번호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저 몰라요. 왜냐면 이거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상자를 잠궜을 뿐인데 왜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자, 그리고 코쿤이 10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할 게 없어. 자연하고 버스하면서 놀고 그리고 또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반찬을 해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간헐적 금식을 여러분도 실천하시면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뭐 코쿤처럼 이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뭐 10시간 동안 뭐 SNS를 안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디지털 스마트폰 이런 SNS를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자. SNS를 1시간 이내로 내려오게 하면 1억 모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의 SNS와 밀접한 소비와 관련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SNS 디지털 스마트폰의 간헐적 단식을 돈줄남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청년들이여 디지털 금식을 통해서 1억으로 가는 장애물을 완전히 치워버리자.